자, 첫 번째 시간 은퇴 설계 특강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도형입니다. 은퇴 설계를 한다고 사람들한테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항상 듣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듣는 얘기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무슨 은퇴 설계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시기에도 나이 들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100살 먹은 사람이 은퇴 설계를 강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100살 먹으신 은퇴 설계 전문가 오시면 100살을 살아보니 후회하는 거 10,000가지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시간 동안 계속 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퇴직 이후에 그리고 정년 이후의 삶이 좀 더 설레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활기 넘치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듣는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냐면 뾰족하게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한 3가지로 요약해봐라. 한 뭐 5가지로 요약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정답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또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오신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진짜 이기적인 거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야기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사건을 만나실 수 있도록 당분간 노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놀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면 거기 안에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사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그 키워드를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상당히 섬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사람을 양동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양동이를 걷어차면서 사람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킷, 이게 양동인데 양동이를 걷어차다, 킥 더 버킷 이래가지고 버킷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사자 잘 안 쓰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건물 가보면 4층도 없죠.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버킷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고 싶고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07년도에 영화가 한 편 개봉됐는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2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보시지 않았어도 제 얘기 잘 들어보시면 영화를 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2 노인이 등장하는데 한 노인은 흑인이고 한 노인은 백인이에요. 흑인과 백인이고요. 그리고 이 흑인 남자는 자동차 정비공이고 백인 남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으로 성공한 백만장자였습니다. 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종에서부터 공통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둘이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견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그 친구가 된 계기가 이 흑인 남자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종이에 써놓고요.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 지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백인 남자가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다 하고 죽자. 이런 영화가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럼 그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적고 싶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혹시 1번에다가 세계평화 적으실 분 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정말 내가 심장이 쿵할 정도로 하고 싶은 거 적고 싶지 않으세요? 그 적고 싶은 걸 적어가는 과정, 내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그걸 적어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 설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도 적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잘 적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 강연이 15분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할 수는 없고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은퇴 설계하면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뭐니 해도 돈입니다. 예, 돈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는 뭘까요? 돈은 많은데 내가 정말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거나 내 건강치 않으면 큰 문제겠죠. 예,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돈 있고 건강한데요,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 친구들 없으면 그것도 굉장히 불행하겠죠. 친구,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뭐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60세부터 100세까지 따지면 시간이 35만 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시간으로 35만 시간. 우리 녹화하는 시간 2시간밖에 안 되는데 35만 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계속 TV만 보고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여러분 일이 있으면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누굴 만날지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4번째, 시간 관리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일입니다.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5가지를 가지고 제가 잠깐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돈은요,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십니다. 사칙 연산이 뭘까요? 잘 모르세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를 더하면 될까요? 뭐를 더하면 될까요? 여러분, 뭐를 더하면 되냐면, 여러분 연금을 층계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간의 불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연금 드셨죠? 개인연금 있고, 지금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집을 담보로 잡혀놓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걸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나 이것저것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시면 나가서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연금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목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연금 시스템, 매월 들어오는 그 날짜에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돈 관리예요. 매월 들어오는 거. 돈은 목돈으로 있으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안동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할머니한테 4천만 원 놓고 가신 거예요. 쓰고 죽으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셔가지고 4천만 원 바로 이체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할머니 연금 들었으면 한 달치만 이체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연금을 들여라는 게 아니라 매월 들어오는 현금 시스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곱하면 될까요? 한 층 한 층 연금을 쌓아 올라가요. 그리고 매월 그거를 꼬박꼬박 받는 날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걸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를 곱하면 될까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의 변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처, 많이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고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잘 감안하면서 내가 경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자산은 나눠야 됩니다. 자산은 많이 나눠놓을수록 좋습니다. 한 가지만 몰빵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험 한 가지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연금 한 가지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눠서 내가 현금 유동성이 얼마큼 있는지, 주택이 얼마큼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투자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예금 증권, 그리고 예금, 보험, 증권에 얼마큼씩 내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분산해 놓는 그런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짜리 5%짜리 확정금리 없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확정금리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아무리 지금 약간의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해도 금리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금리 시대에서 5%짜리 7%짜리 혹시 그런 거 확정금리로 20년 동안 준다고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다 사기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득 대비해서 지출, 돈 나가는 거 있죠? 돈 나가는 거에 5%를 줄이시고 7%를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은퇴 설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5%, 7%부터 중요한 건 내가 나가는, 새어나가는 돈을 반드시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려면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감기처럼 3일만 안고 죽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 이렇게 오늘 계신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잘 웃고 그다음에 지금 저랑 이미 다 눈을 마주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왜? 눈도 마주치고 웃고 말하고 하는 건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서로 지금 저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성분들 웃지 않고 계시잖아요. 웃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사가 웃긴 얘기를 하려면 이빨부터 꽉 깨부시잖아요. 강사가 웃기려고 하는구나. 나 절대 웃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하시고 자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예, 여성분들 말 많이 합니다. 희노애락을 말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많이 수다 떱니다. 슬플 때 잘 웁니다. 잘 울죠? 예, 우는 것도 박자에 맞춰서 잘 울죠? 예. 남자들은 울 줄 모릅니다. 남자들이 울 때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남자들 잘 못 웁니다. 화도 잘 냅니다. 근데 절대 화낸다고 목소리 쉬지 않습니다. 왜 안 쉬어요? 그 화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 화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뒷목 잡고 쓰러져 죽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화낼 줄 모릅니다. 희노애락이 다 우리 여성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친구와 어울려 살면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건데. 남성분들 어때요? 기쁠 때 뭐 합니까? 예, 술 마십니다. 슬플 때 술 마십니다. 괴로울 때 추워서 더워서 그러니까 가난과 위암으로 일찍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아주 단순한 습관인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다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고쳐 잡는 게 바로 그 건강관리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건강 습관에서부터 잡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뭘까요? 아까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친구 중요합니다. 친구. 누구와 어울려 살 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설계의 가장 파트너 끝까지 갈 수 있는 파트너는 배우자죠. 그 다음에 친구들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나이 들어갈 건가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가 공간에서 누구와 나이 들어갈 건가도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과거에는요 시험 시간에 주어진 정답을 가장 잘 많이 맞추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누굴 많이 알고 있느냐, 나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주변 관리, 친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 드라마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드라마 제한테 쓰라고 하면 저도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똑같거든요. 16부작 나오면 좋은 여자, 나쁜 여자, 예, 더 좋은 여자, 더 나쁜 여자, 그죠? 그리고서 16부작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내가 네 오빠다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드라마만 보시면 치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누구와 어울려야 될까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울려 살까요? 예, 이성과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셔서 자꾸 그곳에서 어울려서 사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오늘부터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제가 공무원 선생님들이랑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 설계 강사가 오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왜? 일단 준비가 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한테 충격 요법을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생님 은퇴한 첫날을 가정해서 그날 벌어지는 일을 A4 용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생활계획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아주 촘촘하게 나와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서 아침 먹고 뭐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사이에 또 뭐 드시더라고요. 예, 계속 뭘 먹습니다. 예, 간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브런치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뭘 먹죠. 예, 매일 누구를 만나서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뭐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뭘 배우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와서 뭘 배우고 그다음에 저녁 때 자기 전에 드라마를 보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읽고 막 이러면서 촘촘하게 나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요. 남성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쓰라고 하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그 사이에다가 두 글자를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수면이라고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도 두 글자를 적습니다.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등산 이렇게 적습니다. 등산. 아침에 아침밥 먹고 산에 올라갔다가 밤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베이비모들 허벅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옷이 등산복이죠. 그렇죠? 슈퍼 갈 때도 등산복, 예시장 갈 때도 빨간 등산복, 그다음에 장례식장 갈 때는 검정색 등산복 그런 거 입으시죠?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주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맞아요?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30년 계획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자, 그것은 모두 오늘 계획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은요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내가 경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 1년 안에 50%가 망한다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60대 분들은요 3년 안에 80%가 폐업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민을 하시되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가듯이 여러분들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재취업은요 여러분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젊은 사람들과 내가 경쟁해서 내가 거기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가서 나의 경력과 경험, 경륜을 젊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지내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건강관리 잘하시면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베이비부머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여 주셔야 하고 일을 하셔야 대한민국도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을 잘 관리한 건강관리. 세 번째, 많은 친구들.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시간 관리. 아주 촘촘한 시간 관리.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경력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건강하기, 여행 가기, 봉사하기 이런 게 나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한테 버킷리스트 적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적냐면 1번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아내와 100개국 돌기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남편 없이 100개국 돌기 이렇게 적습니다. 둘이 이제 소통도 잘 돼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버킷리스트는 세심하고 아주 촘촘하게 적으시는 게 좋겠죠. 봉사를 하더라도 벽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내가 요리를 배워서 짜장면 100그릇을 1년에 배달하겠다. 아니면 내가 바이올린을 배워서 내가 그 바이올린을 내 첫사랑 집에 가서 한번 켜보겠다. 아니면 내 65세 내 아내의 생일날 생일 축하곡으로 내가 연주를 등록해주겠다. 이런 촘촘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에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버킷리스트를 적는 작업, 그게 바로 은퇴 설계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고 우리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